우리는 강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불가능에 맞서는 영웅,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초인의 모습에 열광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여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로부터 가장 위대한 힘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인간의 잠재력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가 달리기를 통해 지금의 강인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공부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이면 배울 것을 저는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당시 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기 시작했지. 저는 그 집착으로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아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구조사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더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 몸은 물에 뜨지 않는 소위 말하는 맥주병 체질이었던 겁니다. 특수부대 훈련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를 내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단순히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속에서 교관들이 당신의 산소 공급기를 빼앗아갈 때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중 담력 훈련 때문입니다. 저는 물속에만 들어가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훈련소에서 6주를 버텼습니다. 훈련 성적은 차상 2권일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중 담력 훈련도 아주 간신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차가운 수영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겸상적혈구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나타나는 혈액 질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군에서도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국 군은 저를 훈련에서 제외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임무는 수행할 수 없네.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온 제게 그런 스트레스는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빠져 편안한 상황에 놓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한때 제 동기였던 전우들이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편안함은 제 투지를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항공구조사가 되겠다는 거창했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공군을, 아니 군대 자체를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겸상적혈구 질환이 저를 군대에서 쫓아내줄 희망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의학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야. 이건 명예로운 퇴장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글 읽는 법을 배웠고 시험에도 통과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문제의 표면만 긁어냈을 뿐 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비겁함이라는 괴물은 외면한 채 말이죠. 며칠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의병제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의 춤을 추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네 훈련 성적이 아주 좋더군. 이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네를 다시 훈련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네.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남은 훈련 기간이 2주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까짓것 참고해보자.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휘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귀를 축하한다. 하지만 자네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처음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뛰어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강인해 보이는 지휘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사,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병에 대해 아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훈련 중에 힘들었고 몇 가지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제가 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은 제 말을 믿어주었고 결국 저는 의학적 사유라는 명분으로 항공구조사 훈련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명백히 저는 포기한 겁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턱걸이 세계 기록을 세운 이야기나 수많은 극한의 레이스를 완주한 이야기, 네이비실의 지옥줄을 3번이나 통과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우울하고 불안에 가득 찬 아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슈퍼히어로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약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 그 괴물을 길들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책에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제 모든 치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침대에 오줌을 쌌던 일까지도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내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고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을 숨깁니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사람을 비난하며 이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혹독한 단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저 자신을 한계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증오나 원망 같은 감정은 모두 걸러져 버립니다. 고통 속에는 위대한 기쁨이 있고 자기 단련은 영혼을 정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엄청난 의지력을 쌓아왔을지. 제 인생에서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저는 본성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지구상에 발을 디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길을 가지 않으려 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여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또 누구가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 의지력을 깨우고 나면 다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의지력을 쌓아 올렸는데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해서 이 의지력이 저를 그냥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말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넌 아직 달릴 수 있어. 그러니 왜 달리지 않는 거지? 아직 달릴 수 있는 한 저는 달립니다. 언젠가 더는 신발끈을 묶을 수 없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만들어낸 이 의지력이 매일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인간은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되어 있습니다. 1초의 포기는 10년, 2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지금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수십 년 전 단 한순간의 실패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편안함 속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중세시대의 괴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한 시간에 매번 어김없이 나타나 당신을 괴롭힙니다. 당신이 성공하려 할 때마다 속삭일 겁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을 택해.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파악한 것처럼 당신의 뇌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뚱뚱하다고 놀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역경 속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피해자였다면 그 경험을 성공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복수를 꿈꾸지 말고 완벽한 재기를 꿈꾸십시오. 어느 날 당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부하 직원이 되어 도움을 구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썼다면 4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타인의 의견에 당신의 인생이 흔들리게 내버려 두는 순간 당신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육체를 단련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19살 때 육체적으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장애물 하나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포기자를 훈련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닥쳐오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왜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때로 행동을 미루기 위한 또 다른 핑계일 뿐입니다. 질문은 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더 나은 몸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더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어쩌면 당신이 왜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야망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인생에서 성공하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을 연료로,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당신의 머릿속 정신적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넌 할 수 없어. 넌 충분히 빠르지 않아. 넌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안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흘쯤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을 자격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라앉게 하는 죽은 무게추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승선을 마음속에 그리는 순간 투쟁심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투견은 주인이 하루 종일 먹이를 줘도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5km를 뛰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10km 대회에서 우승하십시오. 50kg을 감량한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몸으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 바깥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뒤흔들 야만인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크림은 발랐나요? 같은 부드러운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저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에서 당신만의 강인함을 찾으십시오. 한 여성이 제 책을 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청구서를 내고 일에 대해 불평하던 며칠 뒤 문득 책의 내용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미친 게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보여주려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잠재된 진짜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평범함에 대한 완벽한 변명, 감옥 탈출 무료 이용권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과 다를 뿐입니다. 삶을 부하 관리하듯 살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평범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챔피언과 그저 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2라운드 권투 시합을 예로 들어보죠. 1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온 잘하는 선수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제발 12라운드까지 버틸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챔피언은 다릅니다. 그는 코너에 앉아 코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주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 바로 그 정신이 챔피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기의심, 불안, 불완전함, 질투 같은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당신의 용기는 밤송이처럼 오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이 밤송이 증후군을 고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신 차리고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치며 마음의 신호를 보내십시오. 이제 비겁하게 굴지 않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제자리를 찾게 하십시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강하게